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그 랭귀지 모델의 팩츄얼리티를 검증하는 논문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 논문을 가져온 이유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그 챗GPT랑 연관이 가장 크고요. 챗GPT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실제로 실제로 이제 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읽게 된 논문이었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해가지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 논문을 골랐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발표 순서는 이제 어, 정말 간단한 배경 지식이랑 그리고 이 논문에서 사실 이 논문의 팩츄얼리티를 검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목차를 좀 다르게 구성을 해봤는데 그 각각의 항목, 각각의 이제 이 저자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팩츄얼리티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하나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그 방법들에 조금 아쉬웠던 점을 정리하는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게요. 먼저 백그라운드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실 챗GPT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좀 아쉬운 점도 종종 발견되는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논문을 읽게 된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쿄에서 서울 가는 법 알려줘라고 했을 때 1번은 이제 그럴듯하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2, 3, 4번은 사실 도쿄에서 서울에서 도쿄로 가는 이제 뭐 블랙 트레인이나 아니면은 뭐 버스나 뭐 사실 차로 갈 수도 없죠. 그래서 2, 3, 4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영어가 더 잘 되긴 하지만 한국어로 어떤 출력 결과를 뽑았을 때 조금 액츄얼리티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게 관측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나온 예시인데, 보면 지금 이제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프롬프트나 뭐 어떤 샘플링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보이죠. 이제 여기서 초록색은 이제 팩추얼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빨간색은 그 반대인데, 이제 어떤 프롬프트를 쓰느냐, 아니면 어떤 샘플링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랭귀지 모델에서 나오는 팩츄얼리티가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좀 주목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기 앞서서 이제 정말 간단하게 지식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뭐 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뭘 아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범주의 안다의 뜻이 있잖아요. 그거를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팩추얼 날리지라고 해서 실제 어떤 현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참값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STP가 상온 이제 일기압 상태에서 오른 100도에 끓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참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팩추얼 날리지라고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컨셉추얼 날리지는 각각의 이런 팩추얼 날리지들의 어떤 각각의 엘레멘트를 보면은 그 엘레멘트와 간의 관계를 정의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물은 부족하다, 물은 부족한 자원이다, 아니면은 물은 뭐 경제적이나 뭐 종교적이나 아니면은 뭐 건강의 이유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컨셉추얼 날리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연구도 이제 최근에 활발하게 되고 있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를 타고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럴 날리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하수 처리 방법, 하수 처리 과정, 아니면은 뭐 자전거 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떤 절차적인 뭐 자전거라고 하면은 뭐 왼발을 페달에 올린다, 뭐 오른발을 번갈아 가면서 뭐 페달을 굴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절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코그니티브 날리지인데 이거는 이제 어, 그냥 쉽게 정리하면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정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지식의 범주이고 저희는 이 중에서 첫 번째 팩추얼 날리지에 대해서 랭귀지 모델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걸 개선시키거나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이후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NLP에서 말하는 팩추얼리티는 이제 이 논문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 날리지의
대해서 일관되게 제너레이션을 할 때, 이제 팩츄얼리티가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챗 GPT도 마찬가지죠. 리미테이션에 보면은 2021년까지의 결과만 가지고 어떤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그거랑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에서는 이제 어떤 위키피디아에 국한해서 위키피디아 그라운드 트루스에 국한해가지고 팩츄얼리티를 검증하고 성능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해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살펴볼 건데 먼저 팩츄얼리티 프롬프트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팩츄얼리티 프롬프트는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프레임워크는 두 가지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것처럼 랭귀지 모델이 어떤 임의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결과 생성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 바로 보시면은 이 생성된 결과가 세 가지 모듈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거를 이제 팩츄얼리티를 검증할 만하냐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어, 흔히 이제 알고리즘 짤 때 보면은 입문문을 예외 처리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제 사실 뭐 체크 월시하지 않으면은 사실 검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연산을 줄이려는 노력인 것 같고 어쨌든 어떤 클레임 필터링이라는 모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만약에 이제 이거 좀 체크해볼 만한데? 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키 그라운드 트루스에 국한해가지고 검증한다 했죠. 그래서 그 위키 닥스에서 이제 에비던스 체크 월시와 이제 랭귀지 결과가 정말 맞는지 체크를 할 거고 이제 뭐지 관련된 그라운드 트루스 불러올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듈에서는 그 각각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제 메이트릭이랑 기존에 많이 쓰던 메이트릭 섞어서 사용해서 팩츄얼리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검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단계가 이루어져 있고 페이즈 2는 그 팩츄얼리티에 대한 검증에 좀 더 포커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페이지 2를 살펴볼 건데, 페이지 2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모듈은 이후에 살펴볼 거고, 먼저 저희는 이제 팩츄얼리티 프롬프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그, 이 클레임 필터링이라는 모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얘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알고리즘을 짤 때 if문처럼 필요 없는 애들을 이제 불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아래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걸러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엔티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팩츄얼리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엔티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아까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누군가 집에 간다라는 어떤 문장보다는 뭐 철수가 집에 간다라는 문장이 팩츄얼리티를 검증할 만한 게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엔티티가 없는 것들을 싹 다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뭐 내가 포함된 프로노운 예를 들어서 I, we, us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전부 제외시켰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주관적 팩트보다는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커서 제외했다고 하고 세 번째로는 의문문으로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로 끝나는 문장들 그러니까 뭐 밥 먹었어? 뭐 이거 알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은 사실 어떤 팩츄얼리티보다는 어떤 어, 팩츄얼리티가 좀 거리가 멀죠.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어떤 팩츄얼리티 검증에서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클레임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팩츄얼리티 프롬프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2020년에 나왔던 리얼 톡식 시티 프로프트라는 논문을 좀 차용했다고 하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톡식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써서 쓰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여기서는 이제 팩츄얼리티니까 팩츄얼리티다 아니면 논팩츄얼리티다라고 이제 보겠죠. 이 논문에서는 2018년에 나왔던 피버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피버는 이제 팩트 체킹 데이터셋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서포트나 디퓨즈드 아니면은 뭐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어떤 프롬프트 데이터가 있는데, 팩츄얼리티 프롬프트를 구성을 할 때는 여기에서 서포티드랑 디퓨즈드만 가져와서, 그러니까 피버 밸리데이트 셋에서 이 두 가지 프롬프트만 가져와서 팩츄얼이랑 논팩츄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각각 8,000개의 데이터셋을 가져왔고, 그리고 토큰 개수는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프롬프트를 구성을 할 때는 피버라는 팩트 체킹 데이터셋을 가져와가지고 각각의 그 서포티드, 리필드라는 프롬프트를 이제 팩추얼, 노팩추얼로 사용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준비를 할 때는 어, 일단은 이제 그 뒤에서 메이트릭에서 설명하겠지만 어떤 메이트릭 평가할 때 보통 다큐멘트 레벨 아니면 센텐스 레벨로 하게 되는데 각각의 레벨에 따라서 이제 어,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다르게 이제 뭐 다큐멘트가 필요한지 센텐스가 필요한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다큐멘트 레벨에서는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위키 다큐멘트를 이제 그대로 가져오고 센텐스 레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TF-IDF랑 그리고 이제 센텐스 파트, 컨텍스추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그 둘 간의 이제 시뮬레이터를 계산해가지고 문장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에 보시면은 이게 아까 그 예시에서 봤던 그 LM의 생성 결과인데 얘랑 그리고 위키닥스에서 뭐 다큐멘트면 얘 통째로 들고 오겠죠. 이게 그리고 만약에 센텐스 레벨이면은 이제 각각의 어떤 문장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 문장들을 가져와서 시뮬레이터를 계산을 하고 가장 높은 애를 가져오겠죠. 그런 식으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프트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였고요. 그다음 평가 지표를 볼 건데 평가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인데요. 그 중에 하나인 이제 hallucinated named entity 에러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정이 그러니까 위키닥스를 그라운드 트루스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엔티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나오는 엔티티 정보가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 카운트가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 없는 엔티티가 나올수록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게 이제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메이트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근데 엔티티가 이제 단순히 한 단어로 구성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단어가 쳐져서 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캐치하려고 앵그램 방식을 써서 만약에 같다고 하면은 같게 어, 매치했다고 합니다. 아래 예시해 보시면은 후세인 오바마라고 했을 때 후세인 오바마랑은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장의 시작을 알려줄 수 있는 스타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부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 오버랩에서. 그리고 이제 그 엔티티 디텍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갖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없는 엔티티가 나오게 되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거겠죠. 그런 메이트리を첫 번째로 제안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인테이먼트 레이쇼인데요. 그 이제 텍스처 인테인먼트는 이제 그 두 어떤 뭐지 프라미스가 있고 하이포테시스가 있을 때 그 두 문장이 어, 유사한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은 중립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테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전체 그 생성된 문장들 중에서 그러니까 문장들인 이유는 이제 그 다큐멘트 레벨로 제너레이션 되니까 그런 거였고 이제 전체 문장들 중에서 이 인테일 된 그 뭐지 그라운드 트루스랑 인테일 되는 문장의 개수 세서 그걸 마찬가지로 메이트리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인테일먼트가 잘 될수록 좋은 결과겠죠. 그래서 이 값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 이 인테일먼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래 링크에서 모델을 갖다 썼다고 합니다. 저희 두 가지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떤 팩츄얼리티를 검증하기 위한 메이트릭이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어떤 랭귀지 모델로서의 조금 성능, 그러니까 펄플렉시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어떤 논문의 그 랭귀지 모델의 어떤 플루언시를 체크하기 위한 메이트릭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스틱트 앵그램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문장이 있을 때 그 두 문장을 이제 앵그램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만약에 그걸 앵그램으로 이제 벡터로 바꾸고 그걸 두 개를 코사인 시뮬레이터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그 값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다이버시티로 사용을 하는 좀 특이한 매트릭을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맨 마지막 디스커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아래에 있는 논문에 잘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호소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복.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건 사실 그 랭귀지 모델 써보시면 알겠지만 어, 조금 앞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자꾸 쓸데없는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보여요. 아, 뭐 샘플링 방식을 잘못 쓴다든지 아니면 학습을 좀 이상한 데이터를 한다든지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쓸데없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레피티션이라고 하고 이게 많을수록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아래에 있는 링크에 있는 레피티션 체크하는 모델을 사용을 했고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메이트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어, 5가지인데 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실험 결과에서는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펜딕스는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크게 4가지 앞에 봤던 2가지랑 이 다이버시티랑 이 레피티션 이 4가지를 가지고 성능을 평가를 해보고 어떤 성능 개선의 지표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설명했던 2가지 메이트릭이 사실 이제 메이크 센스 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로 메이트릭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냐라고 하기에는 좀 직관적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 어떤 200개의 랜덤 선택된 컨티뉴에이션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팩추얼한지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키피디아에서 증거를 가져올 수가 있는지 아니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그러니까 2가지 타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2가지 그 종류의 그러니까 투타입이라고 하면 이제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이제 그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엑스퍼트는 이제 조금 저 처음 보긴 했는데 이 논문 저자 중에서 한 명이 이 그 어떤 각각의 어떤 이제 그 뭐지 팩츄얼리티에 대해서 어 어노테이션 달았다고 하고 그리고 메조리티 보팅은 이제 그냥 흔한 영어를 사용하는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제 그걸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두 어떤 결과에 각각 메이트릭에 대해서 두 방식으로 했던 어노테이션 결과를 이제 피어슨을 계산을 했을 때 인테일먼트 같은 경우에 인테일먼트는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어, 그 엔티티 에러를 봤을 때는 이제 분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이트릭으로서의 어느 정도 좀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엔티티 에러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얘는 이제 그 좋을수록 결과가 낮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 둘이가 이제 음의 상관관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매트릭 얘기였고, 자, 그다음에는 이제 그 랭귀지 모델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샘플링을 쓰냐에 따라서 어, 캡처리티를 검증하는 걸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3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 랭귀지 모델 팩츄얼리티 검증하는데 어, 첫 번째는 모델 사이즈를 이제 5가지 종류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각각의 모델마다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프롬프트 타입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어떤 쿼리 느낌이죠. 쿼리인데 그 쿼리가 팩추얼하냐, 노팩추얼하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의 타입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거고 마지막으로 디코딩 알고리즘 흔히 알고 있는 그리드도 있고 뭐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뭐 탑K도 있고 여기서 이제 많이 주로 비교되는 탑P 그러니까 그 누적 그 큐뮬러티 그 누적 분포의 어떤 확률 값이 어떤 값 이상인 애들만 가지고 샘플링을 하겠다는 게 뉴클리어스 샘플링인데 어쨌든 이 3가지 측면에서 이제 랭귀지 모델의 팩츄얼티를 검증을 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정리한 건데 여기서 자꾸 LM이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모델을 쓴 건지 하고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메가트론 LM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공개했던 메가트론 LM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후에 쭉 나오는 LM이라는 단어는 메가트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메가트론의 어떤 모델 사이즈 듣고 가면서 실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 이제 아까 봤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제 실험한 결과인데요. 일단은 모델 사이즈 먼저 보면은 각각의 이제 그 디코딩 방식에 따라서 그 관계없이 이제 일단 모델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뭐 팩츄얼 프롬프트냐 뭐 노팩츄얼 프롬프트냐도 뭐 일단은 제외를 하고 보면은 일단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제 그 애니아 에러가 그 뭐지 할루시네이션 에러가 엄청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인테일먼트는 값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 메이트릭은 뭐 크게 뭐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리피티션 메이트릭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크면 안 좋은 거였죠. 그러니까 내 모델 사이즈 커질수록 확실히 그런 이상하게 나온 출력 결과를 볼 수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팩츄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롬프트 타입 팩츄얼이냐, non 팩츄얼이냐를 봤을 때는 어, 육안으로 살짝 봐도 팩츄얼 프롬프트를 이제 주는 게 좀 더 성능이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쿼리로 줄 때, 팩츄얼보다, 논팩츄얼한 어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게 간암에 좋다. 그러니까 이런 쿼리를 주는 것보다는 술을 마시는 거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어떤 프롬프트를 주는 게 좀 더 랭귀지 모델의 학습의 결과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면은 무팩츄얼 다 제거하고 팩츄얼 프롬프트만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뭐 꼭 그거에 대한 성능이 사실 뭐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노팩츄얼 프롬프트보다는 팩츄얼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이제 성능이 좋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디냐 탑케이냐라고 봤을 때는 탑피라고 봤을 때는 맨 아래만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두 가지 지표만 봤을 때는 사실 그리디가 훨씬 더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타피가 P를 0.9로 주고 타피를 계산했을 때, 타피를 가지고 이제 샘플링을 했을 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낮을수록 좋은데 그리디가 훨씬 좋죠. 그리고 인텔먼트도 얘가 높을수록 좋은데 그리디가 마찬가지로 훨씬 좋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그리디가 훨씬 좋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논문에서 또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이버전스나 레피티션 웨이트를 보면은 다이버전스가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오히려 이제 타피가 뉴클리어스가 훨씬 좋고 그리고 레프티즘 측면도 마찬가지로 어, 타피가 훨씬 좋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팩츄얼 그 컴퓨터 관계없이 이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약간 트레이드 오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러 타입 같은 경우에도 그 이 사이즈의 그 메가트론이랑 그리드에 썼을 때 두 가지 에러가 이제 관측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엔티티가 이제 믹스업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노팩츄얼티를 발생시키는 어떤 에러가 있었고 그 fabricated fact 그러니까 이제 어 예를 들면 아예 말도 안 되는 그냥 문장을 만들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엘 비트워스 아빠는 이제 뭐 무턱이 목사다. 나는 이제 아예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이제 난조하는 크게 두 가지 오류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유는 이제 어떤 크리티컬 코퍼스에 이제 노팩추얼한 어떤 정보가 담겨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이제 이 두 가지 타입의 메이트릭의 어떤 그러니까 팩츄얼리티를 검증하기 위한 메이트릭이랑 그리고 랭귀지 모델로서의 어떤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성능 체크하기 위한 메이트릭이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보이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프롬프트랑 그리고 평가 지표 그리고 이제 각각의 모델 사이즈나 뭐 디코딩 방법 아니면은 뭐 팩츄얼리티
타입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봤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앞에 봤던 것처럼 이제 그리디랑 타피, 그러니까 뉴클리어스 샘플링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할 수 있는 샘플링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게 팩추얼 뉴클리어 샘플링이라는 거인데 이 논문의 가정은 조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은 이제 랜덤리스 어떤 그 샘플링 랜덤리스가 어떤 팩추얼리티를 해치는데 이게 그 뒤로 갈수록 랜덤리스가 커지는 게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예시에 보시는 것처럼 뭐, 뭐 세무엘 아빠는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 뭐 두 부모님이 만나서 이제 세무엘이라는 친구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아빠가 있는 거는 팩추얼한데, 근데 이 세무엘이라는 사람의 아빠는 이제 무턱이 목사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갑자기 팩추얼리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제 랭킹을 생성을 할 때 이 뒤로 갈수록 어떤 이제 정해지는 결과물이 제한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더 그리디하게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엔티티에 집중을 했을 때 팩추얼리티를 좀 보장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세운 가정이고요. 그래서 이 가정을 바탕으로 팩추얼 뉴클리어 샘플링이라는 방식을 제안을 하는데 이 방식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어떤 다이버시티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뒤로 갈수록 그리디하게 하겠다라는 게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디랑 스타피의 어떤 각각의 이점만 좀 취해보고 싶다라는 게 이 팩추얼 뉴클리어 샘플링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그 타피에 있는 P가 이 P를 조금 다이나믹하게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우측에 있는 것부터 보시면은 이 P에다가 어, 그 람다를 곱해가지고 이제 이 P 값을 좀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어, 이 값 낮춰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다이버스하게 하다가 점점 이제 그리디하게 가는 방식을 택하는데 근데 이렇게만 했을 때 이제 뒤에서 실험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그리디랑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값이 어, 그 가감이 생각보다 빨리 돼가지고 그리디랑 거의 비슷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을 일단은 첫 번째로 조금 튜닝을 좀 주의 있게 했어야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문장을 생성할 때마다 이미 이게 너무 낮은 값이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그냥 그리디로 돼버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P값을 한 번씩 리셋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제너레이션 끝나면은 P값을 리셋하고 또 제너레이션하고 리셋하고 이런 방식을 택하고 그리고 이 값이 너무 낮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오메가라는 값을 추가를 해서 바운드를 시켜주는 거를 식을 사용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P값을 다이나믹하게 바꿔가면서 샘플링을 했더니 성능이 좋았다라는 게 연구가 주장하는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람다가 0.5, 0.5 굉장히 큰 값이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어떤 그 멀티턴 컨버세이션을 할 때 굉장히 짧은 턴에 대해서 어떤 태스크를 할 때는 저 값을 0.5로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 4턴, 5턴? 이면은 값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숏 컨버세이션을 모델링 할 때 보통 이렇게 값을 낮게 주는데 이렇게 줬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 결과값이 그리디랑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디고 이게 지금 람다 값을 0.5로 준 건데 그리고 0.9로 줬을 때 사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0.9라는 값이 뭐 크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값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 곱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10번만 곱해도 굉장히 작은 값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값에 대해서 이제 그리드랑 비교했을 때는 뭐 사실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어, 이 P 리셋, 그러니까 각 제너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제너레이션 끝나면은 이제 다음 컨티뉴에이션 생성을 할 때 이제 P 값을 리셋하는 방식을 채택했더니 그리디보다는 어, 근데 이 값은 훨씬 더 값이 안 좋아졌고 인텔먼트도 0.9일 때는 이제 안 좋아졌고 다이버 다이버전스 근데
그 다이버시티랑 레피티션은 이제 확실히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결과는 찾기는 어려웠다. 대신에 이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이 두 메이트릭, 두 가지 종류 메이트릭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약간 해소되었다라는 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메가를 바운드를 걸어준,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모두 사용을 해서 이제 팩추얼 뉴클리어 샘플링을 했을 때 뭐 결과가 이 파라메틱 값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이 이 값만 보면은 확실히 이제 조금 약간의 이제 물론 이제 이 값 아예 막 이것보다 아예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약간 타협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다이버시티를 아예 그냥 포기하는 수준인데 얘를 보면은 그래도 꽤 많이 회복한 걸 볼 수가 있고 컴페티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값은 그래도 꽤 억셉터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탑P 값만큼보다는 이제 뭐 다이버시티나 레피티션이 뭐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이제 여러 번 인퍼런스 해봤을 때 그래도 꽤 팩츄얼리티를 지켜가면서 억셉터블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꽤 트레이드 오프를 많이 해소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피 이제 타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피도 물론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긴 하지만 어떤 팩츄얼리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팩츄얼 리퀄 샘플링을 사용을 하는 게 조금 약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감소하더라도 어, 이 방법을 쓰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클리어스 샘플링이랑 팩추얼 뉴클리어스 샘플링을 두 가지 비교를 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각각의 두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이 X축은 엔티티 에러이고 그 Y축은 각각의 다이버시티랑 레피티션인데 어,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뉴클리어스고 이제 주황색이 이제 팩추얼 샘플링인데 보시면은 어, 모든 어떤 그 파라메터, 그 하이퍼 파라메터 구간에서 트레이드오프를 그래도 많이 해소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 엔티티를, 그러니까 이 값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낮을수록 좋은데 이거의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약간 감수하면서 같은 이제 그 축에서 봤을 때 그 트레이드오프를 감수하면서도 약간 다이버시티랑 레피티션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마지막으로 팩츄얼티를 올리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 조금 그 로스랑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프레픽스라는 거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왜 도입했냐면은 이제 NLP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다큐멘트 레벨로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이게 GPU에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약간 청크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다큐멘트 청크를 할 때 어떤 중요한 엔티티 정보, 그러니까 문장에서 그 중요한 엔티티 정보가 날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논문에서는 이제 프리픽스를 사용을 하는데 어, 아래 예시를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키 다큐멘트의 제목을 이제 프레픽스 사용을 하는데 이게 기존의 학습 방법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프레픽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각 어떤 청크마다 어, 그 토픽 프레픽스를 달아가지고 청크가 엔티티가 날아가지 않게 이 문장은 얘에 관한 글이다라고 이제 청크를 나누는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센텐스 컴플리션 로스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논문의 어떤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게 처음에는 어떤 랭귀지 모델의 어떤 생성을 이제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성하는 거를 중요시 하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결과를 뽑아야 되는 값이 제한이 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 이걸 반영할 수 있는 로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어떤 피봇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봇까지 이전까지는 전부 다 그냥
0으로 패딩을 해버리고, 마스킹을 해버리고, 그 이후의 값을 맞추는, 어, 프레딕션 로스를 제한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에만 사용을 하고, 퍼포먼스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피벗을 세우는 방식도 세 가지를 이제, 어, 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냥 아예 그냥 세테스 키 절반, 그냥 라이브하게 반만 보자라는 게 이제, 어, 이 헤프라는 달려있는 거고, 랜덤은 그냥 이제 0.2부터 0.75까지 값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거에 이제 곱하기, 세테스 길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0.4, 0.3이 나오게 되면은 0.3까지를 이제 그 제로 패딩하고 그 이후의 값을 가지고 이제 프리딕션 로스를 계산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문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컴플렉시티를 포기하더라도 펀더시 파싱을 해가지고 그 루트에서 이제 끊자라는 게 이제 SC 루트인데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좋냐라고 하면은 이 논문에서는 그냥 어, 조금 신기하게도 한 반만 보고 로스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보기 전에 도메인 아티브 트레이닝이라는 실험도 마찬가지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팩추얼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제 아까 바꿔가면서 해봤잖아요. 팩추얼이랑 논팩추얼 두 개를 해봤는데 어 논팩추얼 텍스트가 좀 뭔가 그러니까 그 학습 코퍼스 안에서 그 노팩추얼한 정보들이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학습 코퍼스에서 이제 노팩추얼 텍스트를 전부 제거를 하고 팩추얼 텍스트만 가지고 학습을 한 건데 결과 먼저 보면은 이게 그냥 바닐라이고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어답티브 트레이닝 방식을 적용한 건데 차이가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모델 사이즈는 이제 그대로 하고 했을 때, 어, 학습 결과가 이제 거의 같은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어떤 코퍼스에 이제 팩츄얼리티랑 논팩츄얼리티가 있는 텍스트를 같이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토픽 프레픽스의 어떤 효과,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다큐먼트 네임을 앞에 달아준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첨가하는 게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했을 때 바닐라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 근데 이제 또 그 엔티티 측면에서는 이제 좋아지는데 얘가 이제 그 인텔먼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진 여기 죄송합니다. 조금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이버시티랑 리피티션은 큰 차이가 어, 막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평가한 웨이트가 조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개가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방식에 대한 로스를 제안해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킨 건데 보면은 어, 얘만 볼게요 그냥 SCF 방식 사용했을 때 바닐라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NTT로도 확실히 뚝 떨어졌고 인텔모트도 확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대신에 어떤 다이버시티는 좀 많이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피티션도 조금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아까 그 저자가 주장하는 트레이드오프를 좀 관찰할 수가 있는 거고 어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커션인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랭귀지 모델의 팩츄얼리티를 검증하기 위해서, 뭐, 프로브트도 바꿔보고, 뭐, 웨이틱도 새로 만들고, 어떤 모델 사이즈나, 뭐 디코딩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프로브트 타입도 바꿔보고, 뭐, 샘플링도 제한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인 로스나, 뭐, 다른 방식도 제한을 해보고, 되게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을 고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뭐, 와, 되게 참신하다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이제 이런 팩츄얼리티를 검증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고, 각각의 어떤, 요소들이
그런 팩츄얼리티를 검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 이런 것들에 좀 더 주목을 해서 그 방식이 옳든 그렇지 않든 이런 뭐 프롬프트나 뭐 메이트릭이나 아니면 모델 사이즈나 샘플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지 팩츄얼리티를 좀 더 잘 검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해준 논문이라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디스커션에서 얘기할 거는 이 논문의 조금 아쉬운 점을 좀 꼽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다이버시티 메저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버시티는 어떤 랭귀지 모델의 그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다양성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지표죠. 그랬을 때 이 논문에서 나오는 어떤 실험 결과를 보면은 얘가 이제 두 개는 논문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뭐냐면은 이제 그 컨텐츠 다이버시티가 높고 낮은 애의 어떤 분포를 비교한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이제 확실히 이제 좀 그 분포의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디스팅트 앵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컨텐츠의 다이버시티가 이제 G 그라운트스가 높든 낮든 사실 이 두 가지 분포가 그렇게 분류가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얘를 가지고 다이버시티를 측정한 매조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서 저는 이제 사실 뭐 레피티션은 그렇다 쳐도 다이버시티를 검증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떤 팩츄얼리티 메이트릭이랑 다이버시티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얘가 아니라 다른 메이트릭을 써서 평가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는 어썸션인데 이 논문에서 이 논문에 관통하는 어썸션 중에 하나가 어, 뒤로 갈수록 어떤 그런 이제 좀 더 이제 그리디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NPT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어떤 좋다라는 건데 어,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엔티티 나오는 순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뮤얼의 아빠는 이제 그, 그 루터교 목사가 아닐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제이슨이라는 친구의 아빠는 루터교 목사인데 만약에 루터교 목사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수학의 아버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루터교 목사들의 아버지는 제이슨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노팩추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뒤로 갈수록 어떤 그런 흐름도 중요하긴 한데 그게 이제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떤 그 엔티티의 어떤 나오는 어떤 엔티티가 나오냐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무조건 그 어떤 뒤로 갈수록 엔티티가 중요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 논문을 읽었을 때 생각인데, 그 세 번째로 이제 트레이드오프인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랭귀지 모델의 좋은,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 평가하기 위한 지표였고, 이 두 가지는 팩츄얼리티를 검증하기 위한 어떤 지표였는데, 생각해보면 이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어떤 그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팩츄얼리티를 놓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랭귀지 모델은 뭐 모델 사이즈가 크든 작든 어떤 팩츄얼리티를 말하면은 다이버시티가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 이게 뭐 정말로 어떤 랭귀지 모델 문제인지 아니 메이트릭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전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후속 연구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아쉬웠거나 그렇게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